김이삼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매 가격 또는 입찰 가격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 능력 고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거래가 확인, 네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다섯 번째로 세금 매상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능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매매할 시에 반드시 본인 능력부터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입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었던 아니면은 상속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금이 충분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 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충분하니까.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구입할 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매매할 때 이제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본인의 이제 신용 여하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물론 이제 담보대출로 이렇게 들어가지만 담보대출에도 이제 제1금융권에서 본인 신용 여하에 따라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출을 경매를 하려면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현재 지금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내 그 급여로서 얼마나 대출 원금이나 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직장이 또 안정적인 직장인지 아니면 불안한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경매나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나 이렇게 뛰어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좀 힘들겠습니다. 황당한 일을 좀 겪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입원이 이제 좀 확실치 않은 분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수입원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투자하는 게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 않고는 이제 막상 그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또 경매나 공매 이런 데 뛰어들어서 이제 보증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계약금 마련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잔금을 치르려다 보니까 은행에서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준비하기로 한 다른 데서 이렇게 차입하거나 이렇게 준비하기로 한 어떤 금액들이 차질이 생기면은 이제 잔금을 못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를 당하고 계약금도 몰치당하고 이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첫 번째로 본인 능력을 고려하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능력을 이렇게 딱 고려했으면 두 번째로 이제 지역 환경을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나 또 경매, 공매 이렇게 했을 시에 과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많이 오르면은 타적보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오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들이 리버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버뷰를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파크뷰. 바로 그 내가 구매하고자 한 부동산 위치가 파크, 공원이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교통 편의성. 편의성 중에서도 역세권, 기차역이 있거나 그러면은 자기 부동산 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 여력을 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자녀분들이 계시 분들은 학군을 또 봐야 됩니다. 학군이 좋은 데는 부동산이 뭐 상승할 때는 많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또 덜 떨어지고 이런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데를 될 수 있으면은 고려를 해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에는 뭐 대기업체 뭐 제조공장이나 이런 데가 없겠죠. 서울시에 있는 것은 뭐 대기업체 본사들이 있는 곳,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좀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교, 뭐 이렇게 2년제, 그 다음에 뭐 직업학교,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질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폐쇄되고, 뭐 폐교가 되고, 지금 인구 어떤 성장이나 뭐 모든 걸 감안하면은, 근데 이제 4년제 대학도 10위권 이내, 한국의 10위권 이내 대학들이 있는 데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본인이 투자하고자 한, 본인이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한 그 지점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부동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게 말고 큰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이 지금 세종시로 다가가고 있는데 어떤 공공기관 보니까 뭐 LH공사 뭐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은 쉽게 뭐 도시공사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공공기관들은 쉽게 이렇게 없어질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전을 한다 해도 장기간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전을 하고 하니까 위험성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위험성이 덜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들이 대형 공공기관들이 있으면 좋다. 부동산 가치 상승할 요소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한번 사면은 이 황금성도 떨어지고 또 바로 또 팔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한번 구입하면 거기에 이제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칩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세 주거나 그러면 뭐 큰 어떤 무리가 없겠지만 내가 실거주 목적이다. 그런 분들은 삶의 가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장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출퇴근 그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사업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쇼핑센터가 있는지,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거주 환경이 어떤지, 깔끔한지,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 연령층이 뭐 젊은 층인지 뭐 중년층인지 노년층인지 이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치안 상태가 좋은지, 이렇게 부자 동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점도둑도 없고 좀 치안 상태가 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좀 못 사는 동네 이런 데는 치안 상태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삶의 가치에 대한 어떤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부동산 투자나 그다음에 경매나 이렇게 그 하실 때 그 지역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나 경매에 들어갈 때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보고 뭐 부동산 업자 말 듣고 이렇게 그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본인의 노력이 덜하고 그러면은 많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오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렇게 성사를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과도한 어떤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본인들이 알면은 그런 어떤 과도함에 또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거래가 확인하는 이게,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이게 적정 가격인지, 경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적정 가격인지 이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잘못 결정했다가는 이 그 부동산 가격이 크니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고자 하는 곳에 그 부동산 거래가 가격의 최고 가격이 언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였는지 그걸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의 실거래 가격은 또 얼마인지, 그러니까 최고 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엄청 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파악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공시 가격은 과연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5년 전에 실거래 가격은 얼마였는지, 이것들은 우리 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코시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각종 부동산 뭐 이렇게 인구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 어떤 자료들이, 데이터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또 한국 부동산원, 옛날 전에 뭐 감정원이라 하겠죠. 근데 그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동산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도 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엄청 많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다음에 부동산 114, 또 니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경매, 공매, 무슨 그냥 부동산 일반 매매, 상가,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정보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내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해가면서 직접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는 뭐 초보자도 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수분들도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나 법들은 잘 아는데 실무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무가 많이 없고 경험치가 좀 없으면은 어떤 황당한 또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고수분들도 참고가 될 것이고, 왕초보 분들은 더 내 김희삼 TV 이거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빠짐없이 보시면은 아마도 큰 어떤 실수 없이 자기의 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좋은 어떤 그 정보가 될 것입니다. 꼭꼭 그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좀 2, 3일 간격으로 빨리빨리 자료들을 올려가지고 충분한 어떤 정보들, 데이터 분량이나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직접 부동산 경매에 한번 뛰어 들어가서 실전을 해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충분한 어떤 자료, 설명, 실전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2024년도에 경매, 일반 매매, 빌딩 경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내가 지금 여건이나 모든 어떤 상황,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파악해 봤을 때 경매에 이렇게 들어가실 분들은 특히 이제 공동주택은 감평가에 감정평가 금액의 50에서 60%까지 떨어지면은 뭐 하반기까지 안 가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까 내가 첫 번째 전부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안하고 이렇게 딱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그 데이터 범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어떤 목적하는 사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까 설명한 것에 내가 사고 싶은 지역이 여기인데 지금 경매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립이나 이렇게 빌라 빼고 그것도 공동주택이지만 그런 거 빼고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을 이렇게 딱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관리비나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300세대 미만은 세대수가 적으니까 이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추후에 어떤 매매할 때에도 다 지금 보통 이 세대수가 많은 데를 이렇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팔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고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말씀 이렇게 자꾸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에 자기가 목적하는 내가 지금 이거 보니까 최고 가격에서 5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면은 매입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금액은 현 시세 시세보다 약간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하고 감평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감평가의 60%를 내가 지금 들어올 때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고 가격하고 비교하면은 하고자 하는 금액이 한 60%, 7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평가가 높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이 최고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주변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정을 하면은 감평가에 감정평가 금액이 최고 가격 실거래 가격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의 50에서 60%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하셔도 무난하겠다. 저렴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일반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감평 그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매매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최고 가격을 좀 파악하고 현재 시점 실거래 가격 파악하고 20년 전 이렇게 탁탁 그렇게 파악을 해봐서 이 최고 가격에서 60, 70% 정도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까 여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실거래 이렇게 위주로 하시는 분, 또 투자해도 제가 보기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들어가도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딩 경매. 빌딩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보통 50억 이상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 빌딩은 세입자도 많고 세입자 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예기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추후에
또 여기 빌딩 경매에 들어갈 때의 어떤 또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쫙 설명할 텐데, 그래서 이제 빌딩은 더 많이 낮춰 잡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모든 걸 비용이나 모든 걸 감안하면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뭐 50%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빌딩 경매 하실 분들은 30에서 40%까지 이렇게 간평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딱 그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제시한 그 프로테지는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큰 어떤 손해 볼 일도 없고 이득 볼 수익만 날 일만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가 지역 분석도 하고 뭐 자기 본인의 여건도 이렇게 고려하고 다 했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나 경매나 뭐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나 우리 경매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락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해도 되는데 법무사한테 의뢰할 시에 이제 대충 이런 비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들어간 비용이 뭐 7억 5천 정도 된다. 지금 7억 5천 정도 된다. 그게 이제 과표가 됩니다. 과세표준액이라고 하는데 7억 5천 정도에 내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아니면 7억 5천에 경매로 낙찰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취득세가 2,85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증지나 뭐 제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뭐 13,000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하려면은 또 채권을 또 사야 됩니다. 채권을 사도 팔아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 할인이라고 하는데 한 3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그 채권 시장에 따라서 그날 틀려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취득 원인 뭐 증서 작성이나 뭐 이런 뭐 교통비나 이렇게 하면 막 또 12만 원 정도 청구를 해요. 그다음에 법무사 또 수수료도 또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무 수수료에 대한 어떤 부가세가 또 6만 5천 원 붙고, 이렇게 해서 예상 7억 5천짜리 부동산을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경매로 7억 5천짜리를 7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거나 하면은 이 예상되는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더 갖고 있어야겠죠, 여유로. 7억 5천에다가 3,200만 원 정도니까 7억 8천 뭐 2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또 그 만약에 그 경매로 했으면은 또 거기에 뭐 세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인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또 이사 비용도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까지 하면은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경매로 할 때는. 근데 이제 일반 매매할 때는 뭐 이렇게 파니까 뭐 바로 그 집을 인도해 주니까 부동산을 인도해 주니까 상관없지만 경매나 공매로 했을 때는 이제 부동산을 명도를 해야 되는데 그 경매는 이제 인도 명령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공매는 그 인도 명령 뭐 안 나가면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알았다가는 비용이 막 이렇게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용을 또 이렇게 마련 못하면은 또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소유권 이전 비용도 감안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예상 비용인데, 이제 매도인은 이제 부동산 매매할 때는 매도인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은 양도소득세나 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이렇게 내시는데, 뭐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 아니면 경락인 입장에서 지금 내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매수인은 이제 취득세, 아까 그 7억 5천이면은 뭐
뭐 2%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1에서 3% 정도. 그러니까 6억, 9억, 6억 이하, 6억에서 뭐 9억 사이, 9억 이상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취득세 그게 그래서 이제 1에서 그러니까 그 3%인데 한 2% 이렇게 아까 7억 5천이면 2% 잡으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가 그 특별세가 또 0.2%까지 그러니까 6억 미만은 또 비과세. 또 이렇게 6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단계별로 이렇게 그 세율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딸린 또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7억 5천 과표가 7억 5천을 예상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뭐 2% 이렇게 곱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그 2% 곱한 거에 그 나온 금액에서 또 농어촌 한번 그 곱해보고 하면은 대충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부동산 매매나 그다음에 경매를 받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 세금 내는 것은 그 비용만 확정이 되면은 똑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충 우리 부동산 매매나 그다음에 경매에 할 시에 이렇게 대충 어떤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또 알아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매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본 실제 사례를 들어 경매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무작정 경매에 뛰어들었다든지 공매에 뛰어들었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자금을 마련 못하거나 또 그냥 경매 했는데 그 금액을 잘못 써서 낸다거나 하면은 그 계약금을 다 몰취당하거든요. 안 돌려줍니다. 적게는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150억. 내가 실제로 지금 한 사례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매를 잘못 뛰어들었다가 공매에 잘못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본 어떤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경매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경매를 순서대로 딱 이렇게 하면은 잘 그 상황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매에 뛰어들려면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 잘 들으시라는 차원에서 먼저 실패 사례 또 손해본 사례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경매나 공매를 하면은 실제 금액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 또 자기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크지만 그에 반면에 어떤 잘못 대처하면은 또 모르고 들어가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낭패를 볼 수 있는 그것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그래야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이렇게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잘못 투자하거나 잘못 매매하면은 자기 삶이 아주 그냥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그 피해 사례도 많이 보고 또 당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김삼 TV 구독자님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잘 투자해서 모두가 다 부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잘 이렇게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됩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